네, 일반 물리 2 10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렌츠 포스에 대해서 했는데 마그네틱 포스요. 기본적으로 어떤 전하 Q를 가진 입자가 그 자기장이 놓여 있는 이쪽 방향이라고 합시다. 지면으로 올라오는 방향이라고 하면 이 자기장하에 놓여 있을 때 받는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은 여기서는 받는 힘이 매그네틱 포스가 전하에다가 그 다음에 속도하고 매그네틱 필드를 벡터 프로덕트를 한 것이 바로 이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힘의 방향은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쪽이 되겠죠. 이 경우에 벡터 프로덕트 해보면은 이쪽 방향이 될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은 이건데 이것을 이제 응용을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사이클로트론 모션이라든가 그러니까 원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움직이는 방향이 항상 수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원운동을 하게 되고요. 평면상에 놓여 있으면 물론 이제 우리 지면으로 위로 올라온다고 하면 얘가 나선형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매스 스펙트로메터 질량 분석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왜냐하면 이 레디어스가 움직이는 반경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초기 속도가 아니라 매그네틱 필드하고 매그네틱 필드하고 세기하고 이제 질량이나 이런 차지의 비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매스 스펙트로메터로도 쓸 수 있다. 질량 분석기로도 사용하는 원리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주로 이제 커런트 룹이 있을 때, 그러니까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있잖아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마그네틱 필드 하에 있을 때 어떤 힘이 작용할 것이냐 그 얘기를 주로 할 텐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매그네틱 포스하고 워크 일과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힘을 가해서 이동을 시키면은 이제 여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중력이 어떤 물체를 낙하를 시키면은 중력이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중력이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에 의해서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죠. 그런 것들 역학에서 배웠을 것이고요. 똑같은 것이 이제 전기력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 텐데, 전기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일렉트릭 포스 잠깐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무튼 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dW만큼 일을 한다는 것은 여기 작용하는 힘에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dr이라고 하면 두 개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힘을 이쪽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미 힘을 이쪽으로 작용을 했는데 물체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쪽으로 이만큼 이동을 했다. 그리고 이제 사이각이 파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어느 만큼 일을 하게 되냐면 F의 dr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파이 이런 정도의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렉트릭 포스가 사실은 포텐셜하고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양단에 전압을 가해줘요. 이쪽에 플러스고 이쪽에 마이너스고, 그럼 여기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형성이 되겠죠.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돼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전화 Q를 놓이면은 얘가 초기에 가만히 있으면은 얘가 이제 일렉트릭 폴스를 받아서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물론 뭐 항상 뭐 초기 속도가 이쪽 성분이 있어서 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래쪽으로. 자, 얘가 하는 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이 힘이 Q 곱하기 2가 되죠. 도트 dr만큼의 일을 하게 되죠. 사실은 얘가 정확히 포텐셜 에너지의 포텐셜의 디퍼런스만큼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포텐셜 디퍼런스가 되죠. 두 위치 사이에. 자, 일렉트릭 폴스의 경우는 이렇고요. 근데 마그네틱 폴스는 어떤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마그네틱 폴스는 일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magnetic forces do no work. 일을 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이 경우로 우리가 따져보면 뭐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그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힘을 받는 것과 힘을 주는 것과 힘의 방향과 디스플레이스먼트 방향은 항상 수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V 방향이 결국 디스플레이스먼트 방향이잖아요. V 방향에서 여기다가 V에다가 dt만큼 이동했다고 쳐봐요. 그럼 이게 dr이 되는데, 그쵸? 요가 dr 벡터가 되죠. 얘가 dr이라는 벡터가 되고요. 자, 그래서 힘과 디스플레이스먼트가 항상 수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일을 하지 않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얘가 매그네틱 폴스가 전하에다가 속도에다가 자기장을 이제 벡터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이놈을 dr을 해주는데 dr은 다시 v 곱하기 d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뭐 보면 알겠지만 어떤 벡터 프로덕트를 한 새로운 벡터는 항상 그 평면과 수직이죠. 원래 v하고 b가 이루는 그 벡터와 수직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0이 됩니다.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래서 매그네틱 폴스는 일을 하지 않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운동의 경우에 등속 원운동의 경우에 일을 하지 않는 게 이제 같은 이유인데 등속 원운동이 우리가 힘의 방향이 이제 중심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방향은 그 접선 방향이 되는데 이 경우에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구가 달을 돌리는데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달을 돌리는데 그게 지구가 일을 해서 달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일을 해서 달을 돌린다고 하면 점점 에너지가 어디론가 사라지겠죠. 지구의 에너지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사실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에너지 교환이 없는데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이제 뭐 타원 궤도라서 일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정확히 원 궤도라고 하면은 지구가 달에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지구가 달에 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달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의 속도가 일정하게 거의 원궤도로 돌고 있는 거고 달의 운동 에너지도 일정한 거죠. 연구 기간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냥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로트론 모션을 가속시키는 때 빼고요. 가속시킬 때 빼고 그냥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경우를 보면은 이 마그네틱 폴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되게 굉장히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그럼 매그네틱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 것이냐? 매그네틱 필드도 사실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이거는 저 뒤에 나중에 우리가 일렉트로매그네틱 유도 기전력 그 부분에서 다시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일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은, 이 그림이 겹치면 안 되는데, 자, 아이고, 잘못 가져왔어요. 자, 요 그림은 저 아래로 내려 보내고, 일단 안 쓰니까. 자, 우리가 저기 점전화 하나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 매그네틱 폴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전류가 흐른다는 게 결국은 전하들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전하들이 이동을 하는 게 로렌츠 폴스죠. 그래서 만약에 전류가 흐르면 거기에 자기장 하에서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력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럼 이제 얼마나 발생할 것이냐, 이제 그걸 따져줘야 되는데, 일단 전류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은 flow of charge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매그네틱 폴스가 작용할 수 있고요. 마그네틱 필드가 있다면. 자, 그럼 얼마나 작용할 것이냐를 좀 따져보게요. 자, 일단 일정한 전류를 생각을 해요. 꼭 일정해야 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일정한 전류를 어떤 I라는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 전하들이 이게 흐르는 거죠, 전부. 이 안에 이제 전하들이 있어서 흐르는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도선은 중성이 될 수가 있어요. 중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일렉트리컬리 차지가 뉴트럴 없다는, 네트 차지가 0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류가 흐르더라도 보통의 경우에 얘가 얘가 어떤 양의 전하나 음의 전하를 띠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중성이어도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 양의 이온들만 흐르거나 음의 전자들만 흐르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상관은 없는데,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니면은 이제 일렉트릭 폴스도 있겠죠. 지금 일단은 이 전하들의 흐름만 따져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얼마만큼의 매그네틱 폴스가 작용할 것이냐, 그걸 이제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부분에 요 부분, 여기 작은 DL이라고 하는 부분, 요 부분에 작용하는 힘을, 이게 어디에 작용할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매그네틱 필드가 만약에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면은
magnetic force는 이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게 DF가 되겠는데, 자, DF는 뭐냐면은 그 잘 보면은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전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 개별 그 전하들의 를 우리 QI라고 부르면은 QI에다가 속도에다가, 물론 속도도 전부 다 개별적으로 다를 수가 있는데 평균 속도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곱하기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서메이션 I, 여기서 V는 평균 속도고요. average velocity고 of charge carrier고, 그러니까 이동하는 전하들의 평균 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굉장히 이제 전하들 개별적으로 세는 게 아니라 이제 얘를 거의 컨티뉴어스한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하면, 연속적인 분포로 생각하면 전하 밀도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전하 밀도라는 게 뭐냐면은 람다라고 쓰고요. 얘는 전하가 단위 길이당 얼만큼 있느냐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씁시다. 델타 Q라고 합시다. 델타 Q만큼 있을 텐데 요 DL 사이에, 델타 L 사이에.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이제 사실은 델타 L을 나중에 0으로 보낼 테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미분치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우리가 사실은 이 힘이라고 하는 거를 총 전하라는 거 하는 게 사실은 요 DQ만큼이 되죠. DL에서 DQ에다가 V 크로스 B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힘의 합은 사실은 얘를 적분을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매그네틱 포스는 사실 이렇게 되고요. 도선에 작용하는 총 힘의 합은, 자, 근데 이거를 다시 쓰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DQ 대신에 DQ는 우리가 전하 밀도로 다시 쓰면 람다의 DL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얘를 이제 다시 쓰면은 DL의 람다의 V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크로스 B 이렇게 쓰는데 사실 그 여기서 전하가 흐르는 양이, 이 커런트가 dt분의 dq라고 하는 게 이게 커런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v라고 하는 놈은 사실은 그 dt분의 dr이고, 물론 이제 이게 속도 저기 평균 속도지만,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면 사실은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람다에다 v를 곱해준 게 그 사실 커런트예요. 이 커런트가 되겠고요. 커런트에다가 이제 방향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방향은 얘가 그냥 이동하는 방향. 그래서 L 이렇게 쓰고 나면 얘를 그냥 DL을 대신 벡터로 쓰고, 요거를 그냥 커런트에다가 DL 크로스 B 이렇게 써도 돼요. 또는 I는 사실 그 스테디한, 그 스테디 커런트에 대해서 그 얘를 밖으로 그냥 끄집어내도 되죠.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얘가 뭐는 스테디 커런트.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이퀄이 되는 경우는 사실은 스테디 커런트.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 우리가 파이프에 물이 그대로 흐르는 그런 상황이죠.
어디는 더 흐르고 어디는 줄어들고 이런 게 아니라 스테디한 흐름이 있는 경우, 시간에 대한 변화도 없고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커런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직선 같으면은 그 직선에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그냥 여기 I에다가 L 크로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일부 도선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옆에 그림이 그 중력 하에 놓여 있는 이제 도선을, 사실 자기 부상이에요. 이게 자기 부상인데,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이제 자기 부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 매그네틱 폴스하고 중력하고 우리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공중에 떠 있을 수 있겠죠. and gravity.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M이라는 요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교과서에도 있는 그림인데, 어떤 이제 물체를 매달아 놨어요. 어디에 매달아 놨냐면 여기 이제 어떤 도선에다 매달아 놓고요. 이 도선은 일부에 특히 이쪽에 전체를 하면 안 되고요. 전체를 하면 힘이 다 캔슬돼 갖고 도선의 일부 영역에 이 자기장을 여기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이제 중력이 여기 작용을 하고요. 중력이 얼마냐면은 mg 이런 게 작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자기력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지만 I의 dl 크로스 b 이렇게 되는데, 그 직선에서는 뭐 이게 그냥 I의 L 방향의 길이 곱하기 이제 방향, L 방의 벡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러니까 요 전체의 예를 들면은 요쪽 파트를 예를 들면은 L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요. 도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 자기장의 방향이 튀어나오는 방향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따져보면은 위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게 돼요. 똑같은 이유로 여기도 여기도 매그네틱 폴스가 이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여기도 이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두 개는 이제 캔슬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고요. 옆으로 작용하는 건 상관이 없고, 여기는 자기장이 없으니까 여기는 매그네틱 필드가 0이죠. 이 파트에는 자기장이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도선에 작용하는, 도선의 위쪽 부분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중력이 이제 서로 겨루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평형 상태라고 하면, 평형 상태를 만들려면 평형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냥 이 자기력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중력의 크기랑 같으면 되죠. 그쵸? 근데 이 자기력은 다른 게 아니라 I 곱하기 L 곱하기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만약에 내가 이 피드백 회로를 작용을 해갖고 얘를 띄우게 만들려면은 전류를 얼만큼 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 다른 건 다 주어졌다고 하고 전류가 변수라고 하면은 전류가 이런 값이 되도록 전류를 흘려주면은 얘가 정확히 부양이 되는, 얘는 이제 평형 상태가
도달한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실제 상황에서 훨씬 좀 더 복잡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얘가 자기부상의 원리예요. 자기부상 많이 쓰잖아요. 뭐 이렇게 실험실에서 이렇게 띄우기도 하고 실험실에서 그냥 데모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뭐 봤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흔히 하는 실험 중에 하나고요. 전자기 실험 중에 어떤 물체를 실제 여기는 이제 안에다가 이게 전류를 그러니까 여기 안에 전류가 흐르고 이제 여기 자기장을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겠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전류가 많이 흐르면 여기 이 자기력과 중력이 이제 비겨서 가만히 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잘 만들어 놓으면 위로 가면 이제 자기력이 줄어들고 아래로 가면 자기력이 커지니까 그 어느 포인트에서 어느 지점에서 자기력과 중력이 평형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보여줄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기부상의 열차가 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런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자기력 요걸 한번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전류가 있다면 전류가 그 자기장 하에 놓여 있으면 얘는 힘을 받죠. 그 자기력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장이 외부의 어떤 힘의 원천일 수도 있는 외부 소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커런트 자체가 이 얘기는 앞에 잠깐 하다 말았는데 매그네틱 자기장의 원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자석 같은 게 사실은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 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이걸 따진 거고요. 커런트가 외부 자기장에 놓여 있을 때 어떤 힘을 받느냐 하는 걸 따지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동시에 동전의 양면인데 전류가 또는 차지 플로우가 그 자기장의 소스이기도 해요.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걸 지금부터 따질 거예요. 그거를 따지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이 있는데 결과는 같지만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내가 이거 시작할 때 잠깐 얘기한 앙베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이제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결과는 같은 거고요. 그래서 먼저 비오사바르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치 일렉트릭 폴스의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내는 쿨롱의 법칙처럼 전하가 있으면은 그놈이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전류가 있으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이제 스테디 커런트가 있다고 칩시다. 스테디 상태가 아닌 경우는 지금 나중에 다루게 되고요. 스테디 커런트가 있어서 그러니까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I는 컨스탄트 시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스테디 커런트라고 하는 건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도선이 있는데 도선이 이렇게 있고요. 좀 가늘게 합시다. 너무 두꺼우니까 가늘게. 이런 도선이 있고, 이 도선이 이제 자기장을 만들어냈는데,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어디서나 똑같이 I예요. 시간하고도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고. 자, 그럼 이 도선의 모든 부분이 자기장을 만들어내는데 컨트리뷰션을 합니다. 기여를 합니다. 기여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임의의 도선을 따지려면 얘를 잘게 쪼개야 되겠죠. 잘게 쪼개서 이제 예를 들어 이 부분을 한번 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벡터를 이 길이에 해당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를 DL이라고 하고요. DL의 방향은 커런트의 방향이기도 하죠. 도선의 방향이니까. 그 DL이 주는 자기장이 이제 전 공간에 퍼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R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요 점을 P라고 합시다. 여기서 이제 여기에다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존재를 할 텐데, 이제 방향은 사실은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 돼요. 이 경우에 여기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데, B라고 하면 안 되고 색깔을 살짝 바꿀까요? 색깔을 살짝 바꿔서 파란색으로 하고, 요거를 얘가 만들어낸 자기장을 D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은,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요거의 자기장이 어떤 마그네틱 컨스탄트가 있고요. 4파이에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 하고, 그 다음에 DL이라는 게 있죠. 크로스 R의 유닛 벡터. 자,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전체 자기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자기장은 이 모든 루프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주면 되니까, 얘는 그냥 인티그랄에 이제 벡터 적분이 되겠죠. 얘를 요건 어차피 4파이 분의 뮤0 i는 상수니까 앞으로 끄집어내고, i가 컨스탄트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적분을 한 다음에 뭐에 대한 적분을 하느냐면은 요 인티그란드가 이제 이렇게 되는 요 놈을 적분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비오사바르의 법칙이고요. 이게 비오사바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한 두 개만 들을게요. 얘를 한 두 개만 들을 텐데, 두 개를 다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과서에 나온 예 중에 example 26.4하고 26.5를 할 텐데, 요거는 뭐냐면 어떤 원형 고리 도선이 있어요. 원형 고리 도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원형의 고리에 이제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요. 항상 스테디 커런트가 I라는 커런트가 흐르고요. 여기에 이제 시메트릭 액시스가 있겠죠. 모든 포인트에서 계산하기 사실 어렵고요. 어떤 이제 그러니까 중심축 시메트릭 액시스가 있어요. 중심축으로 나오는, 여기에서 임의의 점에 대해서 점에서의 매그네틱 필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그네틱 필드 B 필드라고 씁시다. at the point
on the symmetric axis. 그 대칭 축이죠. 그 원의 중심을 고리 중심을 이제 관통하는 그 축을 얘기하는 거죠. 뭐 of a circular current loop. 뭐 입력이 주어져야 되겠죠. current loop의 이제 current 그 룹의 반경을 우리가 A라고 하고요. 반경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의 위치를 우리가 X라고 합시다. 요 거리를 X라고 하면은 요때의 그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주는 그 DL이 있을 텐데, 그 이게 이쪽 방향에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겠죠. DL이라고 하는 그 이놈이 주는 그 그 매그네틱 필드, 여기서의 매그네틱 필드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쪽 방향이 이게 결국은 이제 R이라는 벡터가 될 거고요. 그렇죠? R이라는 벡터가 될 것이고, 사실 얘가 직각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계산을 해야 되냐,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일단은 그 dB는 앞에 썼듯이 μ0 I 나누기 4파이 곱하기 R 제곱분의 dl 크로스 R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이때 매그네틱 필드 방향은 이쪽이 되겠죠. 이쪽이 될 텐데, 사실은 그 방향을 돌리면은 이제 이쪽이 되고, 이게 사실은 여기서도 이 방향이 이렇게 작은 서클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 될 거예요. 그림이 좀 이상한데. 자, 그래서 이걸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작은 서클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을 텐데, 매그네틱 필드 방향이 이제 이런 방향이 될 테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이쪽에서 나온 놈이 예를 들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향하게 될 거고, 뭐 다른 데서는 또 저쪽 방향으로 향하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계속. 이제 요거를 이제 다 합쳐 놓은 게 될 텐데, 그렇죠? 이제 이런 걸 다 합쳐 놓은 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게 결국은 네트 방향은 시메트리에 의해서 매그네틱 필드는 뭐에 평행할 거냐면 결국 X 방향에 평행할 거라는 말이죠. X 방향에 평행하겠죠. 다른 방향은 우리가 다 캔슬 아웃이 되고요. 시메트리 엑시스 방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 하냐면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거를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R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A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계산해야 되냐면은 그 매그네틱 필드는 다른 게 아니라 B의 전체 크기의 B의 X 방향에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X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X란 걸 쓸 필요도 없고요. 얘는 사실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그 dB에다가 도트의 X 방향의 그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해준 다음에 얘를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결국 크기만 구하면 돼요. 크기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4파이 분의 μ0 i는 그대로 나오고요. 그
그 다음에 x제곱분의 a제곱 나오고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이 각도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 그 저기 길이 l이 나왔으니까 l은 놔두고 인티그랄의 dl에 크로스 r은 어차피 그 크기가 1이니까 여기다가 x방향이라고 하면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코사인 알파는 뭐냐면은 저기 코사인 알파는 사실 이쪽으로 빼도 되죠. 차례대로 하면 그냥 코사인 알파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이 r의 크기는 r의 길이분의 x제곱 더하기 a제곱에 루트 씌운 게 되죠. 분의 x인가? a가 되나요? 코사인이니까 x가 되죠. 그렇죠. 이게 내가 지금 뭘 까먹어. 아니, 사인 알파가 되죠. 사인. 내가 잘못 계산했네요. 사인 알파가 돼서 이걸 왜 잘못 계산했나. 사인 알파가 되고 얘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놈이 결국에는 얘는 어차피 다 상수니까 이거 적분한 것이 이걸 적분하면은 이게 2파이 a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보면은 2파이하고 4파이 지워지고 2분의 뮤0 i에 그 다음에 x제곱에 플러스 a제곱에 2분의 3승이 나오죠. 여기 스퀘어 루트가 하나 있으니까 밑에 하고 a가 두 번 나와서 a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x가 0인 그러니까 정 가운데에서 포인트에서 우리가 따져보면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마그네틱 필드가 그 x방향으로 향하고 그렇죠? x방향으로 향하고 그 크기는 2분의 뮤0 i에다가 여기 a 3승이 나오니까 a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론 거리에 따라서 점점 이제 크기는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형태가 이제 매그네틱 필드 방향은 이제 전부 x 방향 이쪽 방향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하나만 더 들죠. 얘를 하나만 더 들면 이번에는 이제 스트레이트 라인, 그냥 직선 도선이에요. 그 직선 도선이고요. 충분히 길기 때문에 사실 여기 어느 포인트에서도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도선이 파이나이트 하면 너무 길면은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임의의 어떤 점 y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점에서의 매그네틱 필드 그 수직 거리가 y라고 합시다. 이게 y라고 하고요. 이때 결국 이제 매그네틱 필드가 이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있을 텐데, 그쵸? 커런트 방향 이쪽이니까 이쪽 방향이 커런트고요.
매그네틱 필드 방향은 따져보면 이쪽이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 또 이제 모든 도선의 모든 부분이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임의의 이 부분을 검은색으로 바꾸고, 이 벡터를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를 DL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 지점까지, 내가 자기장을 구하고자 하는 지점까지의 거리 벡터를 R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직선 거리를 X라고, X는 변수죠 라고 하면, 자 R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이 사이각을 알파라고 하면은 DL 크로스 R이라는 벡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크기가 그냥 dx에다가 사인 알파에 하고, 방향은 우리가 튀어나오는 방향을 우리가 그냥 임의로 파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파이라고 하는 놈은 그냥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예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은 그냥 파이 벡터에 dx에 사인 알파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삼각형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 거리 r분의 r은 피타고라스 정에서 이렇게 되고, 이것분의 높이 정확히 이렇게 되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그네틱 비오사발의 법칙을 바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다시 써주면, 위에 써 있는 거 가져옵시다. 그냥 가져오면은 그대로 쓰면 복사를 하고, 자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죠.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 인티그런드가, 이 적분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파이라고 하는 벡터는 그냥 끄집어내고, 상수니까 얘가 dx의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r제곱이 또 하나 나와야 되니까 요거 하나 빼먹었죠. 요거는 코사인 알파 부분이고, 그 다음에 r제곱이 또 있어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거는 파이의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한 다음에 y도 그냥 나오고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3분의 2승분의 dx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근데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적분 테이블을 찾아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삼각함수를 치환해서, 예를 들면 x를 y 탄젠트 세타로 바꾼다든가 바꿔서 치환을 하면 적분할 수가 있는데, 이 값은 결과만 구하면 우리가 2 나누기 y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완성을 하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간단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분을 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법칙인 앙페르의 법칙을 쓰면 훨씬 쉽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을 구하는 또 다른 규칙인 앙페르 법칙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